인상가는 울산 시민을 위한 건강 공개 강연회를 2023년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 울산시 남구 인상가 울산 지점에서 100여 명의 울산 시민들과 인상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인상가 김윤세 회장은 강연에서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면 인산 김일은 선생은 활인핵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지금도 살리고 있다면서 인산 선생이 지으신 신약이란 책에는 1편 합성신약으로는 신비의 식품의약 주겸과 암치료 주사약 3보 주사, 활인핵 5핵단 등이 있고 천연신약으로는 초목류로 수영, 유분피, 참원나무, 노나무, 벌나무 등이 있고 채소, 과실, 곡류로는 산삼분자 함유한 열무, 간병약, 개똥참외, 속골신약, 홍화씨, 어혈염증약, 고추약, 양엿, 비위의 양약, 보리약차, 당뇨약, 생동쌀, 장염, 이질약, 대골찰, 만병을 예방하는 들기름 찰밥, 이질의 신약, 들기름 메밀국수 등이 있고 조수 오페류에는 폐암약, 땅벌, 독사의 독수, 벌침과 독사 치침 주사, 난치병 묘약, 설상사, 염증, 창증의 묘약, 도마뱀, 율목이, 돼지와 부자, 곰과 웅담, 결핵약, 두더지, 결석약, 땅강아지, 각종 종창, 악창약, 두꺼비, 연탄독, 독사독의 영약, 마른 명태, 간담약, 민물고둥, 비위약, 참조기와 그 활용법 등 있고 기타류에는 정신 맑히는 영액, 감노자종수, 종균 살리는 금단, 천웅의 제동과 활용, 일반병, 간담의 제병, 폐선 기관지의 제병, 각종 심장병 등등 많은 목차가 있고 이렇게 신약책에 있는 건강법들은 지금도 활발하게 인용되고 있고 상품화가 되어 인상가를 비롯해 많은 회사들이 설립되고 인기리에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그중 하나인 인기 제품으로는 주겸은 이제는 보편화되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나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는 관심도가 폭발하여 많은 이들이 주겸을 사용했다며 인산 신약책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1시간 30분 동안의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회장님 강연 전에 간단히 그 지점장님 인사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지점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김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그걸 제끼고 우리 회장님 강연을 듣고자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듣는 강연을 댓글로 만들어서 건강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옷을 입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이 옷이 한 20년 됐어요. 근데 제가 회장님 처음 뵀을 때 2017년도 4월달에 오픈식 때 이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회장님 가길 때마다 이 옷을 입고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 지금을 받았을 때 그 설렘과 다짐과 그 각오를 잊지 않고자 항상 1년에 한 번씩 이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강연이 댓글로 되어서 여러분 건강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님이 갈수록 미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을 많이 드셔가지고요. 자, 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그 전주대 개공원 교수이시며요. 인사의학 계승자이신 인사학과 김윤세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말도 하기 전에 벌써 박수를 3번이나 받고 뭐 여기 울산 지역에 뭐 출마하라고 지금 그런 건지 이거다 보니까 울산은 우리 지리산 쪽은 완전 겨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가을이네요. 그냥 만초에 울산이고 저희가 전에 이 울산 저기 설악산에 있는 바위도 울산 바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울산 바위가 불러갔다고 이제 전설에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울창하다는 울에다가 바위들이 아주 울창합니다. 그 양쪽으로 한 2km 되는데 그거 가는데 저희가 암벽 등반에서 지나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2박 3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막 한 400m 이렇게 배랑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또 그건 이제 울산암이고 울창한 산의 바위 여기는 울산인데 여기도 그 암벽 등반 코스가 있었어요. 울산에 울수 마유라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 보니까 울산은 산들이 아주 그 명산들이 많고 아주 아름답네요. 여기도 무슨 트레킹 그런 거 없죠. 태화강 그냥 반갑고요. 이 좋은 고장에 사시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분이 아드님이 수능 끝났다고 요구해요. 아들들이 뭐 지금 구경시켜보려고 오셨는데 오도대를 넘다가 오도가도 못하고 딱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리고 조금 신으셨는데 미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아들도 좀 이제 뭐 수능 끝나고 그랬는데 뭐 어쩌지 못하고 사고 신고를 하니까 배기가 99 그래가지고 막 발만 동동 그러는데 내가 빼드리다가 다시 처박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 차를 그냥 바꾸시켜서 빼드릴까 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봐달라고 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바꾸해서 동네에다 해놓고 원래 목적지가 어디냐 사람들하고 사람 복수인데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착한 게 사륜부동 사니까 오도대를 넘어서 또 구경 마시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여쭤봤더니 울산에 눈이 거의 없어가지고 눈길을 잘 보는데 지리산은 그 눈이 많은 건데 그래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맛있는 오징어 그냥 항상 보내주고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데서 이제 또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이제 전 세계가 평가를 했는데 평가 뭐 지표나 기준이 있겠죠. 세계 6대 그 대국으로 이렇게 세계 6대 대국으로 또 경제 10대 대국이고 군사력 6대 강국이고 그 다음에 뭐 세계 1등짜리가 많지 않습니까? 방송한다니 필리핀도 그래서 이 220여 개 나라에서 정말 어디 붙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던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지금은 그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워서 그냥 막 달려 나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런 거 보면 참 그게 뭐 한국의 위상이 달라져서 더 그러겠죠. 이제 이런 좋은 나라 또 뭐 먹을 게 없으면 또 돈이 정 없으면 제가 보니까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라에서 다 대주더라고요. 그러다고 또 머리를 중단하고 이런 마시고 어쨌든 내가 벌어서 열심히 그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라의 생활보호 대상이라는 생활보호. 그러나 대한민국이 복지가 엄청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자타가 분명한 것이고, 이런 나라에서 한 가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건강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자기가 특별한 무리만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건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발품도 팔고, 또 그냥 뭐 누가 그러면 수술하세요 그러면 뭐 수술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알아보고 또 판단을 자기 자원을 계속해서 판단해야 자기 건강, 가족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상식과 그런 거에 의해서 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지만 이 일반 상식이 이 정말 그 실제하고는 다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전 인류에게 가장 해악을 끼치는 잘못된 이론이 짜게 먹는 것은 해롭다라는 이, 그리고 그 밖에도 대단히 잘못된 건강 상식이 많은데, 그런 거는 오늘 계기로 해서 제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검증도 되고 입증도 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널리 퍼지지 않아서 자꾸 의아스럽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상식, 그 잘못된 상식을 버리는 것부터가 우선 건강의 출발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뭐 금방 이렇게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산이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 제 선친의 부모입니다. 인산 김일중 선생. 그 인산 선생께서는 아주 어릴 적부터 폐암이 발생해가지고 굉장히 그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다 보고, 또 인체를 갖다가 거울처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창문을 보고 어느 병적기가 어느 물질로 내려와서 어떤 약이 된다까지 다 파악하고, 그래서 정말 고공명수 전무후무한 그런 신의이고 의학이고 명의라고 있는 그런 말에 가장 공감하는 사람들이 인산 선생으로부터 처방을 받거나 치료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를 해결한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고 부처님이고 따로 없습니다. 인산성의 부처입니다. 인산성이 예수님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일반적인 인간 상식으로 신곤소리를 채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제가 명색이 소금장수인데,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너무 짜게 드시나요? 그래서 주변이나 잘 하라고 이제 그냥 그러고, 또 어떤 또 의학자들도 가끔 그럽니다. 그래서 뭐 불변에 그러고 과학이 다 좋은 얘기인데 왜 그런 걸 부정하고 무시해서 그런다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해롭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소금을 지칭한 겁니까라는 부분은 벌써 딱 맥혀요. 소금이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진짜 무식은 전 세계 아주 무식 챔피언인데, 그러면서 이제 뭐 소금이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다른 사람까지 건강을 해치고, 또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부 신고한 얘기입니다. 여의도에도 또 신고분들이 굉장히 많죠. 한 300명 된다고 들었는데, 또 모이면 이상한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나라 정치가 잘 가서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좀 높아지고, 국익이 좀 늘고 부국 감정이 되도록 하는, 또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데 신경 써야 되는데, 소금을 안 먹어 놓으니까 생각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돼가지고 계속 싱거운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어떻게 하면 공천만 이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훌륭하면 알아서 다들 공천해 부릅니까? 공적으로 이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민들도 청구하고 또 다른 사람 청구해서 다 저절로 될 일을 근본적으로 자기가 훌륭한 삶을 하고 훌륭한 행동을 하고 그런 걸 하지 않고 무슨 또 이상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제 판단에는 개소음장수니까 이 소금을 안 먹어서 아마 제가 사태가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전당부에 여러분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학 이론과 참 의료 이론입니다. 정말 병마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서 다시는 그로 인해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참 의료의 이론과 그 다음에 묘방과 신약을 설명해 주신 분이 왜 참 의료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하면 참 의료가 아닌 의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떤 분석과학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바뀌지 않으니까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아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이 경락, 침, 뜸 이런 걸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의료진들이 완벽하게 무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먹은 게 이 소장에서 흡수돼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먹은 것은 피가 돼서 어디로 돌죠? 우리 혈관을 돕니다. 근데 여러분 콧구멍, 털구멍으로 들어간 콧구멍, 모공으로 들어간 이 공기, 이 기는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갑니까? 혹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침뜸, 경락 이런 얘기만 하면 그 무슨 미신이라고 이럽니다. 수천 년 동안 정말 눈부신 치료 효과를 본 아주 훌륭한 치료법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미신이라고 그래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숨이 보입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과학도 아니고 그건 뭐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 콧구멍 막으면 몇 분이나 견디겠어요? 밥은 안 먹어도 한 열흘 보름 사람이 버틸 수가 있는데 콧구멍 딱 막아버리면 그건 10분 견디지도 없고 대부분 다 죽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한 무리한 점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걸 모르면 병을 고치는데 반쪽이 아니라 10분의 1도 제대로 못 고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는 음식은 한 열흘 보름 견디지만 기는 열흘 보름이 안 돼요. 또 10분, 20분 그걸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아주 지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 어디 전쟁터에 가서 팔다리 잘라주고 이제 북한에 그 파편에 그랬는데도 그 사람 수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지혈하고 수사하고 해서. 근데 우수냐 보수가 우리 중요한 몸에 이제 기가 흐르는 곳을 피가 흐르는 곳은 혈관이고 기가 흐르는 통로가 우리 몸에 있는데 안 보이면 그러나 있습니다. 14경락이 있어요. 365 경혈이 있고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경혈을 무술의 고수가 손으로 딱 누르잖아요. 불과 5분 내에 사망. 혈관이 터진 것도 아니고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천재가 터진 것도 아니고 왜 죽습니까? 기의 흐름이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흥부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흥부가 기가 막혀 하잖아요. 기가 막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몸 안에 흐르던 기의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 뚫어지는 게 침입니다. 그 뚫어지는 게 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참 이 대한민국의 의학 교육이
너무나 이 편견이 심하고 또 모르면 알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 그런데 그걸 부정해버립니다.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싸움박수만 합니다. 싸운다고 국민이 건강해집니까? 싸운다고 국민의 벽을 부술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잘못된 우리 상식이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병들게 하고 병을 못 고치고 비명 행사로 이어지게 하는 이런 폐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상 선생님께서 제시한 이 참의료의 묘관과 신약이 너무나 신비하고 훌륭하고 병 고치는 데는 진짜 눈부신 그 효과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의학이 이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징기스칸 있지 않습니까?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말하면 이 어느 정도냐면 인상 선생의 이 참의료 이론과 방향은 징기스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징기스칸이 말 타고 달리면서 전 세계 한 3분의 2를 다 정복하고 저게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징기스칸이 제일 강점으로 갖는 게 그 속도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용맹성. 그래, 김석동 금융경제위원장, 금융위원장 그분 강의하는 거 한번 들었는데, 한국 사람에게는 징기스칸의 DNA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아주 공감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하나하나 전부 이게 예를 들어서 다 설명을 해주는데, 한국 사람은 태어날 때 엉덩이에 반점이 있잖아요. 몽고 반점. 근데 그게 몽고 반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징기스칸이 몽고를 반점인데,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끝나고 들으면 괜찮은데, 일본 사람은 끝나고 들으면 그래서 이 몽골리안 그 특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인산의학이 인산 선생의 그 의학적 정신이 굉장히 훌륭한 건데 대부분 잘 모르고 접하는 분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나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다 그 영화나 틀의 폐해를 다 설명했는데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근데 왜 이걸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오히려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그건 좀 위험한 이론 같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런 오해도 이제 풀겸 또 그 인상 선생 그 의학 이론과 방약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인지, 또 그걸 말한 인상 선생은 도대체 수준이 어떤 수준이길래 이런 그 참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의학 이론과 처방과 약을 세상에 내셨나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해 듣기 위해서 제가 요 근래 그 영화로 좀 유명해진 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펜하이머입니다.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있습니까? 영화 이미 상영 참 했다고 그러는데,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과 함께 세계 최고의 그 과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폭탄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별로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아버지인데 그 원자폭탄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오펜하이머 얘기했어요. 다 오펜하이머는 50명인데 오펜하이머는 50이고 그 앞에 또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있죠. 그 노벨입니다. 그는 1901년부터 이제 자기 전 재산을 이렇게 노벨상 수여하는데 하려고 다 기증을 기부했죠. 그 노벨은 1933년생인데 34살 되던 해에 그가 참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상했지만, 그러나 산업적으로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이제 뭐 가족들이 어려워서 사업이 다 망했다가 그걸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걸 이제 노벨상 수상하는 데 쓰도록 했는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액체 그 폭탄이 그 규조토에 들어가면 이게 운반하기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완전히 발명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썼습니다. 뭐 이 터널 뚫고 하는 거 옛날에 다 다이너마이트로 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인류의 기여도 많이 했지만 다이너마이트로 인해서 그 특전사령부, 특전사 요원들에 의해서 다리 같은 거 폭파되고 그다음에 건물 폭파되고 지금 폭탄들 전부 뭐 거기에 기반한 것이죠. 근데 그 1933년 뒤에 1905년에 1904년입니다. 1904년에 바로 오펜하이머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나서 1943년부터 45년까지 2년 동안 그 맨해튼 플랫 저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게 독일에서 히틀러가 개발하기 전에 그럼 큰일 나니까 빨리 미국이 먼저 개발하자라고 가동시킨 게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서 그걸 주도한 사람이 오펜하이머인데 미국에서 거기 그 프로젝트에 15만 명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로스 웨머스 그 특정 지역에다가 그 원자폭탄 개발하는 모든 실험이라는 이런 것들을 거기서 했는데 그래 마침 개발을 다 완료해서 1945년 7월에 이제 개발이 다 완료돼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었는데 근데 미국이 계속 이를 갈고 그 일본 주요 도시 한 60여 개 도시를 6개월 동안 계속 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 코너에 몰고 곤욕을 치르게 해서 미국이 아주 절치부심하다가 이제 결국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려고 그 일본 69개 도시에 계속 공습을 퍼부었는데 그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다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넘어갈 테니까 일단 항복하고 전쟁을 중지하자 이렇게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대통령이 승인을 합니다.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히로시마는 일본의 그 사령부가 있던 곳이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약 9만 내지 16만 그 중에 그날 절반 정도가 그날 사망했고 그 뒤에 이제 여독과 후유증으로 많이 사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히로시마라는 도시 자체가 전부 초토화되고 잿더미가 됩니다. 그래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일본 전황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가사키에 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에 투하한 폭탄은 상당히 훨씬 더 강하고 펜맨이라고 불리는 그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또 거기 한 10만 명 가까이 죽으면서 도시가 잿더미 되고 그러자 이제 일본 전황은 바로 무조건 항복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8월 15일 항복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한 면에서는 참 좋은데 인산생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산생의 의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아주 어린 시절에 1970년도에 중학교 다닐 때인데 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서양에서 서양 사람들이 인류 전체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아주 고성능 대량 인명살상을 하는 이 무기를 개발한다. 그거 보통 일이 아니고 인류는 완전 전멸할 수 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오펜하이머가 개발한 그 원자폭탄보다 100배, 1000배 강한 그 원자폭탄, 수자폭탄들이 지금 전 세계에 2만여 개가 있습니다.
그거 다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상에 인류 살아남은 사람, 저 중국 저기 뭐죠 장각에 몇 사람이나 삽니까? 우리나라도 저 깊은 산속에 몇 사람이나 살겠죠. 그렇게 무서운 무기들이 이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는데 그걸 음양오행의 원리로 이치고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 동서남북 중앙 이 오방 중에 이 서방, 서쪽은 유럽과 미국 쪽이죠. 서방은 색깔은 백색이요. 그 다음에 이 살기, 서방 백색, 금기, 쇠기운, 금기의 살기다. 그래서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백악관을 화이트하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흰백자 쓰잖아요. 그 흰백을 또 쇠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이제 민족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방 백색인데 우리나라는 임금이 있고 저 대통령인들을 지금은 옮겼습니다만은 뭐라고 그럽니까? 청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을 청자예요. 그래 동방청색 목기 생깁니다. 저쪽은 서방 백색 금기 살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무기 중에 최고 정점에 달한 무기가 원자폭탄, 수폭탄입니다. 그거는 뭐 한 번에 사람 죽이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사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왜 걱정입니다. 그 인류를 전멸시킬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런 원자폭탄 위에 저런 폭탄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는 음식, 공기, 물, 오염 거기서 발생하는 이 독성 물질들이 인류의 면역력을 파괴하니까 약화시키고 파괴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인류는 바이러스의 침공에 전부 전멸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보여주잖아요. 그거 맛배기로 조금 보여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00배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니고 인류는 지금 코로나 때 죽은 사람보다 100배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딱 이제 전 인류에게 경고하느라고 코로나19가 맛배기를 조금 보여줬어요. 그 전에 또 메르스 뭐 그런 것들이 사스 이런 것들이 조금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참 이제 원자폭탄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건복지부나 또 의료진들 또 알만한 과학자나 지식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들었으니까 뭐 지금 그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제 저 서방 백색 살기 금기에 아주 정점에 이른 무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저거 해결하려면 그걸 살인핵이라고 그래요. 살인핵무기. 살인핵이 나와야 되는데 살인핵을 만들어서 동방청색 목기 생기니까 생기는 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사람 살리는 그런 핵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사람 살리는 핵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그 살인 핵무기는 이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이 핵분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이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그 살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을 하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파괴를 하는데 살인 핵은 그와 정반대죠. 살인 에너지가 생기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가면서 이게 분열 증식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살아나게 하는 건데 살인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방법도 없고 또 그런 원료도 몰라요. 이 선생님은 쳐다보고 딱 얘기를 하시는 게 우리 한반도 상공에 사람 살리는 최고의 약인 산상분자가 가득하다. 일본 상공에는 없다. 중국 상공에도 없다. 근데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애초에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의료진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박희시 장관이 우리 한반도 상공에 산상분자가 가득하다라는 걸 혹시 알아챘거나 언급한 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건 뭐 상상도 못해요. 또 있다 한들 그걸 어떻게 합성을 하겠습니까?
공간에 있는 이 분자 이하로 있는 이 색소 중에 그 산산 분자를 그걸 어떻게 합성하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기계적으로 합성한다 하더라도 임산 선생님께서는 내 사후 50년 내에는 불가능하다. 기계적 합성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단히 그 동물들에게는 미안하고 안 된 일이지만 인류의 이 살인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인핵을 내가 천상 개발해야 되겠는데 동물의 생명 현상을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5가지 동물을 선정합니다. 오행에 따라서. 그 첫째가 오리입니다. 그 다음에 닭입니다. 그 다음에 돼지, 개, 염소. 그 이론이 자세하게 신약책 제1장은 신비식품의학 주겸이고 제2장이 활인핵 오행단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인핵을 만드는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저한테 하는 게 있는데 인선생님께서 이 5가지 동물을 돼지는 저 능곡역이라고 일산부근입니다. 능곡역 거기서 역에서 한 10m 떨어진 거기 누구한테 돼지를 기르라고 하고 또 화전에서도 그 이제 염소를 기르고 그 다음에 도봉산 거기서는 닭에게 독사 구데기를 내서 먹이는 그걸 이제 숙명여대 무슨 생활관에 있는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은평구 가령동 그쪽에서 오리를 먹이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쪽에 오리가 내과에 많이 살았습니다. 오리를 유학 먹여서 기르게 하고 개는 이제 제가 직접 길렀습니다. 저희 집이 조계사 서울 조계사 바로 옆에 옛날에는 그 김치민 혈액병원이라고 하는 병원 건물인데 그 건물이 이제 저기 마당도 크고 그래서 한 200~300평 되면 지금은 의료문화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개를 몇 마리 정도 기르고 돼지에 뭐에 길러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아버님 심부름 하느라고 그 도봉산까지 독사 이렇게 배 갈라서 죽은 걸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사 집산지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까지 가서 그걸 사서 버스를 타고 저기 철원동 쪽으로 와서 다시 마장동으로 와서 다시 또 저기 수유리 미아리 그 돼지극장 그쪽에서 이정부하는 차 타고 수항당에 내려서 하게 되면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그걸 가져와도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러면 10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독사 한 400마리 500마리 들고 독사는 배가 나가도 안 죽습니다. 몇 시간째 꿈틀거리고 살아있어요. 그걸 혼자서 이제 그 깜깜해지기 시작하면 어두운데 그걸 그냥 눈에 불 켜고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도가지 뚜껑에다 놓게 되면 구더기 쓸어가지고 닭이 구더기가 쪼아먹어서 닭이 몸이 더워지니까 털이 홀랑 빠집니다. 근데 그 닭을 한 마리 내지 2마리 먹고 폐나 기관지암을 못 고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그 원주에서 기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닭 한 마리를 얼마 받냐 하면 그렇게 길러가지고 290만 원 받습니다. 요새는 앞으로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살모사를 이 보호대상으로 시장에서 못 잡게 합니다. 그게 참 이제 오역단도 만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개한테는 인삼을 먹입니다. 그러면 개가 사료에 인삼 섞어 먹으면 호흡을 할 때 공간 색소 중에 산산 분자를 호흡으로 끌어들여서 간에 약을 축적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염소한테는 음양약을 먹이고 5가지 동물, 오리한테는 유황을 먹이고 그 다음에 개한테는 인삼, 돼지한테는 부자를 먹입니다. 부자는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상공에 부자 분자가 그렇게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거 아시죠? 그 옛날 사약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독성이 강한데 약은 아주 좋은 약입니다. 보양제입니다. 그게. 근데 그 부자는 이 선생 눈에 어떻게 되냐면 중국 티벳 접경 지역에 그 사천성이라고 있습니다. 사천. 뭐 사천 짜장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 사천성 거기에 그 사천성 상공에 부자 분자가 가득하다고. 그래서
돼지한테 부자를 먹일 때는 사천성 그 경포 부자를 갖다 갈아서 살에 섞어 먹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동물에 그 한 1, 2년 먹여서 간을 모아가지고 그 간을 토종우리 꿀에다가 이렇게 반죽을 해서 요만한 알약을 만듭니다. 요만한 알약 하나가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7.5g입니다. 원자폭탄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한 사람 살리는 거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그 천하죠. 한 사람이 그 하나의 우주인데 요만한 알약 이게 7.5g인데 이걸 한 번에 씹어먹지 못하도록 하고 4등분 해서 먹입니다. 그걸 해서 이제 저희가 먹게 하는 걸 봤는데 최악의 말기 암 환자가 그걸 먹지. 그 당시에 요만한 알약 하나 만드는데 투입된 비용이 그 당시 돈 100만 원이니까 1971년 2년 요 무렵에 100만 저기는 공무원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 10달치가 그 알약 하나에 들어간 비용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이는데 뭐 좀 돈 있고 하고 없는 사람도 인사선생님께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다 먹입니다. 사람 먼저 살고 봐야지 이러고 다 주시는데 근데 그걸 이제 먹으면 제가 보니까 4등분 해서 먹고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우리 뭐 소주 한 병 먹어도 바로 몇 잔 먹어도 바로 반응이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고 나면 피로감이 줄고 또 자고 나면 몸이 가볍고 또 자고 나면 또 입맛이 갑자기 돌고 밥을 못 먹다가 그래서 또 먹고 나면 또 금방 소화돼서 또 배고프고 이제 이러면서 한 보름 20일 지나가면서 혈색도 바뀌면서 몸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다가 결국 2, 3개월 뒤에 병이 다 나서 이제 하는데 문제는 그 약을 먹고 병이 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 약은 모르겠고 뭐 돈 많이 썼지만 아마 이 병이 날 때가 돼서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난 거지 저거 먹고 난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오액단은 지금 만들어서 팔아봐야 감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또 뭐 바로 아니 어느 판사가 들어도 보면 이런 도둑놈이 있나. 요새 그 요만한 알약 하나를 그 투입된 돈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만한 알약 하나를 한 2천만 원 받으면 판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게 그냥 금덩어리 당했는데 이런 도둑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건 비즈니스를 도대체 할 수가 없고 또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상선생의 의학의 또 그 방약의 최고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그것이 그래서 오액단보다는 죽염을 택한 겁니다. 죽염은 이제 소금을 배나무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9번을 굽는 과정에서 소금 속에 유독성 물질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인체에 유익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것들은 이 함량이 2배 내지 3배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못 고치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병들에 이 죽염이 그 사용되면 대부분 다 효과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약의 그 효과를 바라는 그 원소들이 죽염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원소들, 그 미네랄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식생활을 통해서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식생활을 통해서 이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거의 그 결핍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진 이 미네랄이 그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 확실하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들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
보통 7, 80 되신 분들은 어릴 때 하도 보리고개 넘기면서 고생하고 못 먹어서 뭐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아이고 천만 다행이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어렵게 살아놓으니까 체질이 강한데, 요즘 그 젊은이들은 그 우리 대한민국 토양의 미네랄이 고갈되기 시작한 게 한 50년 정도 시작이 된 게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의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홍익을 박사도 여기 가서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50년 전에 사과 하나 먹으면 우리 몸에 필요한 천분의 50%를 충당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정도 충당하려면 그 앉은 자리에서 사과 26개를 먹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금치 한 단 먹으면 가족들의 그 마그네슘 문제를, 마그네슘 그 1kg을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 하려면 시금치를 19단 한꺼번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쌀이나 그런 걸 대비하면 그 전에 한 공기 먹으면 뭐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라는 지금 50공기, 100공기 이상은 먹어야 이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미네랄이 다 있는 걸로 생각하고 간주하고 식생활을 할 뿐입니다. 식품 영양학자도 그거를 밝히지 않고 의학자도 밝히지 않고 우리 몸에 혈액 속이나 체액 속에 또는 뭐 뼈 속에 조직 속에 있어야 그 세면 강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서지잖아요. 사람 몸도 그게 금속, 토속, 원소들입니다. 이것들이 결핍되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소들이 우리 혈액 속에 미네랄이 결핍됐는지 체액 속에 뭐 부족됐는지 이런 것들을 요새 검사를 안 해요.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나 검사하고 혈압이나 검사하고 또 다른 MRI를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제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해서 확인하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토양의 미네랄 고갈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비행기로 씨 뿌리고 이게 수확하고 기계적으로 수확하고 하다 보니까 한 땅에서 같은 작물을 연작하거나 그러면 그 땅의 미네랄은 그대로 고갈됩니다. 자연적으로 복구되려면 거기서 농사를 안 짓고 한 6년 그냥 둬야 비에서도 내리고 바람 불어서도 오고 이게 미네랄들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 영국, 독일 다 작물은 다 연작을 하고 휴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은 인체의 생명에 바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인삼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인삼은 5년 만에 한 번씩 농사 짓는 걸로 윤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실로는 윤작 못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력이 고갈돼서 인삼이 자라면서 6년근이라고 말을 하는데, 6년근은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전 인삼 농가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관장 홍삼 원료만 나라에서 관리를 해서 6년하고 윤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또 그 홍삼 시장에 풀려가지고 다 보통 사람들이 3년근으로 해놓고도 6년근 홍삼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냐면 뭐 동의보감에 이런 걸 공부를 참 천대 한의사들도 병을 고치려면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병을 고치는 무기는 약재입니다. 좋은 약재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인삼도 그렇고 당귀도 그렇고 뭐 할 것 없이 약재들이 재배해서 이 연작을 하는 바람에 토양 미네랄이 고갈되고 있어야 할 그 인삼에서도 큰 그 역할을 하는 게 게르마늄인데, 게르마늄은 원래 적은 원소인데 그거 그렇게 연작을 해놓으면 무슨 게르마늄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땅 찾아다니면서 농사짓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려워요. 다른 농토도 대부분 다 한 작물을 연작을 해서 미네랄이 거의 고갈됐습니다. 근데 그걸 이 복토를 해서 제대로 만들려면 국가에서 해도 아마 지금 10년 동안 먹고 그것만 해도 참 하십니다. 그런데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서울대에서 연구해서 대한민국 토양에
인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 미네랄들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희실입니다. 쌀에 카드뮴이 들어있다는 그건 아주 맹독입니다. 이따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쌀에 미량이지만 그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는데, 누가 말을 합니까? 말을 하는 학자는 아마 꼬리를 쳐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닷물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소금의 중요성을 우리나라 국민들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아니까 후쿠시마 원전 방문한다니까 우리 주식부터 망치를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식이 2배로 이렇게 2배 이상 뛰어서 상한가를 몇 번 치니까 금융당국에서 거래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이트 발동해가지고 이제 중지시켜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오게 하고 이런 조치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죠. 소금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거. 세상 깨달았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고, 근데 소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소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쓰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후쿠시마 원전으로 소금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다 하더라도 역시 전 세계 대부분의 소금은 여전히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병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답이 뭡니까?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의 최고 좋은 천하 명약 소금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서해안 갯벌에서 생산한 천일염입니다. 미국의 소금은 거의 전부가 염화나트륨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울산에서도 이제 정제염이 나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정제염은 99% 염화나트륨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소금은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네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미네랄 최고 우리나라 말고 많다는 소금이 강남 부잣집에서 주로 사먹는 프랑스의 계란구이입니다. 그거는 그래도 한 40여 종의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서해안 천일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다 들어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자연 원소는 92종이잖아요. 우라늄 뒤부터는 초우라늄이라고 해서 그 자연 원소가 아니라 인공 원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인 원소들이 다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에 바다 이름 중에 홍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흑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있고, 그 다음에 황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해는 어디죠? 우리나라 서해안입니다. 중국의 동해가 황해인가요? 중국 동해가 우리나라 서해입니다. 그런데 딱 반해가지고 그쪽은 황해가 아닙니다.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 소금은 안 먹어요. 전부 우리 소금 사다 먹고, 일본도 자기네 소금 안 먹습니다. 우리나라 소금 사다 먹지.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서해안이 서해라고 하는 걸로 되게 엘로시라고 합니다. 황해라고 그러는데, 황자만 들어도 감이 잡지 않습니까? 왜 황자죠? 바닷물이 왜 누릅니까? 어떤 걸 내려가서 누른 게 아니에요. 중국의 티베트 저기 히말라야 저쪽에 높은 산들, 천산이거든요. 천산산맥인데, 그쪽에서부터 이제 강물이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내려오는 게 황하입니다. 누르 한자, 물 한자. 양자강이 길지만 황하가 아주 큰 강입니다. 이 황하가 5,400km 중국 땅 전체를 이렇게 막 휩쓸고 내려가서, 그 물은 얼마나 물살이 세고 무서운지 이태백 씨에 뭐라고 하냐면 황하지수 천상대라고 그랬어요. 황하의 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어마어마한 이 급류를 이렇게 내려와서 그 물이 어디로 나옵니까? 최종적으로 바다에 접하는 곳이 발해만입니다.
발해만으로 내려와서 중국 산동반도가 막고 있으니까 거기 부딪혔다가 우리나라 옹진반도 쪽으로 전부 미네랄들을 다 옮겨줍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는 맑은 물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쪽에 그것들이 퇴적이 돼서 갯벌을 이루고 있습니다. 갯벌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뭐 지정됐다고 그러죠. 그 갯벌이 전부 미네랄의 아주 퇴적층입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천일염은 천하에 먹고 칠병이 없는 천하의 명약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약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무서운 유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은, 비상, 납, 카드뮴, 그 다음에 또 1g만 가지고도 수천 명을 사상할 수 있다는 청산가리, 이런 것들이 소금 속에 있습니다. 그 청산가리가 과일 속에도 있는데, 과일 씨에 은행씨에 있고요, 살구씨에 있습니다. 그 살구씨 약에 쓸 때 어떻게 합니까? 거피첨초 이렇게 합니다. 겉껍질, 또 뾰족한 거, 요거 다 떼고 충분히 볶은 뒤에 약에 씁니다. 그러면 암치료에 아주 좋은 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볶냐 하면 살구씨 속에 들어있는 아주 맹독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독인데 그 청산가리가 프라이팬에다 볶는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유독성 물질들, 독성 중금속들은 불에 약합니다. 불이 어느 정도 되면 전부 그 분해 비산돼서 싹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서해안 천일염이 천하에 둘없는 명약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아마 기억을 더듬으시면 배 아프다고 하면 뭐 먹였습니까? 소금 먹였습니다. 그 다음에 애 오줌 싸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기 애들이 이 염분이 부족하면요, 옛날엔 부자나 짭짤하게 먹었지 가난한 사람은 소금을 못 넣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싱겁게 먹으니까 발육상에 신방광부터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줌을 통제를 못하고 맨날 자고 나면 오줌 싸는 거예요. 그러면 키 씌워서 뭐 하고 갑니까? 부잣집에 소금 얻으러 보내는 거예요. 그 소금 먹는 게 뭡니까? 우리 애가, 우리는 집이 가난해서 이 비싼 소금을 충분히 못 먹여서 애가 병이 걸렸으니까 얘 병 좀 고치게 약 좀 하게 소금 좀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참뜻은 어디 가고 그 뭐라고 하냐면 애를 갖다가 키를 씌우고 뚜드러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하지 마라 나라에서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굉장히 좋은 아주 미풍양속인데, 거기에 그 소금의 중요성, 특히 우리나라 소금은 먹으면 약입니다. 그런데 독도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간수를 빼서,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그냥 직접 섭취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콩하고 콩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소금물하고 해서 간장 담그죠, 된장 담그죠, 그 다음에 고추장 담죠, 김치, 젓갈 담죠. 발효 숙성을 거치면 이 토속, 금속 원소들의 우리 몸의 소화 흡수력이 보통 한 10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천일염 속에 있는 쇳가루, 철분, 뭐 구리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섭취를 하면 몇 퍼센트나 우리가 흡수하겠어요? 그 4%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미국의 조엘 올레 박사가 자기 책에다 썼어요. 그런데 이 발효를 통해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킬레이티드 미네랄, 합성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발효 숙성을 통해서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흡수율이 40% 이렇게 높아진다. 40%로. 원래 4%짜리가 40% 높아진다. 그런데 지구상에 화산이 폭발해서 모든 뭐 나뭇잎, 건축업인이 다 타가지고 지중으로 들어가서 그 액체가 된 게 있는데 그 콜로이드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걸 소위 불맛을 본,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소금은 붉은색을 주잖아요. 그게 불맛을 맛을 봅니다. 핑크색이가. 그래서 불맛을 본 소금은 흡수율이 보통 20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산진해께서 지리산 속에서 소금을 굽는데 다 그래요. 무슨 취미 생활을 이렇게 고상하냐고.
그 취미 생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소금 굽는데 연기 나서 뭐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무슨 놈의 그 기침이 얼마나 나고, 그리고 그 소금 굽을 때 그 가까이 가면 그 속에 그 뚜껑 대고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이런 생으로는 그 프라이팬에다 보면 살인적 유독가스, 염소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8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처리하면 즉시 분해 비상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아주 높아지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상의학에서 약은 천하의 약인데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못 쓰는 이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서 붓게 되면 우리 인체에 유익한 향이나 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2배 내지 3배 함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유독성 물질들, 수은, 비상갑, 카드뮴, 초산갈 이런 것들은 불에 의해서 즉시 분해 비산됩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완벽한데, 근데 거기에서 그 하나의 원소만큼은 완전히 없어지면 이 병도 못 고치는 약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비소입니다. 그리고 비산이라고 하는 광물 아시죠? 그 조금 떼먹으면 맹독입니다. 그래서 신약책이 뭐라고 했냐면, 주경미론에 이선생께서 비소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추운 만주 저런 데 썼습니다. 영하 45도 되는데 그냥 그거 먹고 손발이 화끈화끈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남쪽에서 그걸 좀 약간 많이 떼먹으면 살인물입니다. 그거 죽어요. 그래서 비소는 적당량 쓰면 활인물이고 양이 초과되면 살인물이 된다. 이러면서 비소 이론을 하면서 핵비소라는 말을 썼어요. 즉 뭐냐면, 활인핵이 공간 색소 중에 있는 산산분자를 보고했지만 바닷속에 있는 최고의 약이 되는 물질을 그 핵만 남겨서, 그래서 핵비소라고 합니다. 비소의 핵이라는 뜻이죠. 그래 비소의 독이 99% 제거한 뒤에 약성은 남겨야 이게 사람 살리는 약으로 쓰니까, 그래서 핵비소 이론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저한테 몇 번 왔어요. 의학자들이 와가지고 혹시 인선생님께서 비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약책을 딱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핵비소. 비소의 핵만 남겨서 약으로 쓴다. 그 적당량을 쓰면 활인물이고 양이 추가되면 살인물이 된다. 근데 법제를 하면 양을 많이 써도 전혀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역시 이 하늘의 핵은 이제 그 오핵단, 활인핵 오핵단이지만 바다의 핵은 바로 그 핵비소입니다. 그래서 주겸이 그 핵비소의 힘을 이용하는 건데, 비소는 그 아주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병마를 물리치는 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기로에다가 한 첨도로 이렇게 한 10시간 구워버리면 비소고 다른 미네랄이고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못 쓰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래 짜게 먹지 말라고 신문 얘기 주야장창 하더니, 요새 미국 다녀오신 분 혹시 제 말이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미국 땅에 내려서 어느 식당에 가서 무슨 음식을 먹든 무지무지하게 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는 비스켓 하나 사 먹어도 엄청 짜요. 그래서 우리 맥주 한잔 하나 먹지 그거 그냥 먹기는 그런 정도인데, 근데 미국이 이렇게 짜게 먹는데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는 더 짜게 먹습니다. 그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싱겁게 먹는 나라인데, 일본이 그 한 4, 50년 전에 무지하게 싱겁게 먹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번 되게 곤욕을 치렀냐 하면, 그분들이 이제 서양의 그 식품영양 의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언제 이제 곤욕을 치렀냐 하면, 대동아 전쟁 때 흑사병에 걸리면 일본 사람 99% 사망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99% 살아났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게, 싱겁게 먹는 것은 오히려 더 모든 면에서 더 나쁘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일본도 지금 음식 굉장히 짭짤하게 먹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디죠? 이 휴게소 같은데 가끔 가면 아주머니들끼리 몇사람 모여가지고 한 4-4명이 모여서 신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 휴게소 음식은 말이야 대단히 막 굉장히 맛있네. 아주 슴슴하니 짜지도 않고 참 맛있네. 짜지도 않고 맛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맛있다는 말의 대명사가 짭짤하다는 얘기인데 남의 집 음식 무슨 맛있게 했다, 맛있게 먹었다 뭐라 해. 그 집 음식 짭짤하다 이러지. 그 집 음식 슴슴하니 진짜 맛있네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그 슴슴하니 맛있다는 말은 굉장히 어둠인데 방내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앞뒤 말이 조합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남의 집 음식 맛있다. 그 집 부자들은 짭짤하게 소금 많이 넣고 먹으니까 짭짤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돈 많이 벌리면 뭐라 그럽니까?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유 수입이 심심하게 많이 벌었네 이런 사람 봤습니까? 수입이 짭짤하다 그러지.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그와 같이 모르고 자꾸 모르는 것까지는 좀 그나마 다행인데 거꾸로 알고 그 사람을 살리는 약이 거기 전부 있는데 나를 해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치료해요. 그래가지고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명 행사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 안타까워서 이 선생님 뭐라고 하시면 그 오해를 더해요. 말기암 환자가 3가지 4가지 말기암 환자가 와서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병 고치면 살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고 양의사고 다 오고 싶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그냥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석달도 못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 그 몇 명이 받았고 뭐 가는 것도 본인이 할 일이고 지혜로운 사람 말 듣고 본인이 노력해서 병은 본인이 고치는 거지 의사 고치는 거 아니야. 본인 병 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본인이 할 일이고 그럼 알아서 할 일이지. 본인이 판단해서 아유 그럼 선생님 이런 병도 이런 경우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본인 할 탓이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지 고칠 수 있어 고치고 살아날지 처방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인사생은 뭐 생각하거나 기다리거나 하는 게 없어요. 바로 떨어집니다. 나는 바로 떨어집니다. 애견만 주변 퍼먹어. 그 옆에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콩팥부전, 침부전, 그 다음에 심장부전, 심부전, 그 다음에 자궁암 위암인데 위암이라서 마리기 위암이니까 물 한 모금 먹으면 그대로 토합니다. 참배가 안 들어가서. 그 지경인데 그래서 옆에 사람이 놀란 거예요. 신부전으로 콩팥부전으로 일주일에 혈액투전을 3번 한다 병원에 가서. 저런 사람은 소금은 쥐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주경 퍼먹어 이렇게 처방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살았을 모르시는 그렇구나 보다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못 먹고 주경을 하루에 몇 그램씩 몇 회를 복용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하느냐? 한 2, 3초가 안 기다립니다. 바로 배 터지게 먹어. 이랬는데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은 선생님 주경이 아무리 좋아도 소금은 소금인데 그 서울대 안무 박사가 저들은 뭐 짜게 먹어서 이런 병이 왔다 하던데요. 그럼 먹지 마. 그리고 끝나고 아까 그 아주머니는 1990년 5월에 인상생활 찾아와서 그 처방을 듣는데 그 현장에 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러더니 주겸이 뭡니까? 주겸이 어디서 구합니까? 하더니 이게 주겸이다니까 그거 맞춰봅시다. 막 주워먹어요. 근데 계속 얘기한 도중에 먹는데 그런 사람이 1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병 고치는 게 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진주에 그 공원 관리를 이러다가 지금 정년하고 1954년생이니까 그때 37의 나이로 왔는데 33년이 지났어요. 석달을 못 넘긴다는 사람이 33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사는데 이제 그분이 1년 뒤에 혈액투석이 자연적으로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밥 못 먹던 게 그날로 이제 물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이런 변화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그 인류가 염분 부족을 넘어서 미네랄 태부족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미네랄 부족은, 미네랄 결핍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면역력 약화로 이어져 가지고 치명적 위험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이 왔다면 절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도 암세포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이 누르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몸에 그 NK 자연살해 세포나 이런 것들이 활동성 있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부족하고 미네랄이 부족하군요. 총알을 안 주고 나가 싸우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자연살해 세포가 그 싸움으로 쓰는 무기는 뭐냐면 소금물입니다. 이거 가지고 그 암세포들 저런 것들을 훨씬 덩치가 큰 세포들을 가까이 바람처럼 다가가서 그 구멍 뚫어가지고 폭약을 포착해서 폭파시켜버리는 건데, 그런데 이러면 폭약을 줘야 뭐 다시 싸우거나 파괴하거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한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서 소금을 많이 먹어서 이 병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약이 된데도 안 먹죠. 전부 때리고 또 잘 생각한 사람도 조금씩 먹습니다. 그거 별로 효과 안 납니다. 식품을 약으로 쓰는 것은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조리나 업제를 제대로 해야 이 독성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신묘한 속성을 살린 것이 인산선생의 그 주겸 제조 방법이 신의 한 수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뭐 다른 우리 국민이 이해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류가 이해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 저희 아버님하고 사시는, 저희 생모는 제가 6살 때 돌아와서 1960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계모가 와 사시는데 30-40년 이상 같이 사시는 그 어머님이 남편이 죽염을 먹으라는데 소금을 왜 먹으라 하냐고 별로 그 안 좋은 표현을 합니다. 역정을 내고. 근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약값이 아까워서 소금 먹으라고 하냐고 이래요. 그럼 또 이제 우리 아버님 그냥 알았어요. 그거 저희가 거둔다고 또 어머니 그게 아니고 아버님이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다른 부작용이 없고 병이 잘 날 수 있는 이 죽염을 먹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서서히 자연스럽게 고치라고 하는 이 제가 생각하는 아주 묘방인데, 그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이 새끼도 똑같은 놈이네 이거요. 아야 삼부자가 짜고 우리 형하고 삼부자가 짜고 나를 골병들이네 이럽니다. 그래 아이고 알았으니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런 거 많은데, 그런데 우리 형제들도 아버지가 나 죽여먹고 그러면 그럼 저 감기성에 약국에 판피린, 컨텐츠백 이런 거 사먹으면 간단한데 뭐하나 소금을 이렇게 퍼먹으라고 그러세요. 우리 아버님 성격이 아주 불같으셔가지고 그런 김치 조금만 나오면 즉시 얘기합니다. 먹지 마. 이래 버리고 맙니다. 그 심술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는 먹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효과날 만큼 먹지도 않고. 그래서 인산선생께서 그렇게 참 오히려 효능 효과가 병마를 이렇게 뭐 통증만 완화하고 잠시 놨다가 다시 재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다시는 그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효능과 효과가 뒷받침되는 것이 참 의료고 참된 의약품입니다. 근데 참된 의약품은 인산선생뿐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도 그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병이든 식품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식품이 제일 중요한 약입니다. 의약품은 대부분 독성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잠깐 쓰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는 음식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 확인 검증된 수많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 검증 확인된 최고의 그 부작용도 없고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또 우리나라 서양 천년입니다. 근데 그걸 독성을 처리한 것이 바로 죽염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는 신약과 묘방 뭐 몇백 가지를 적은 중에 제1장 맨 앞에 신비의 식품의학 죽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활인핵 우액단을 제2장에 넣고, 그 다음에 제3장에 넣은 게
그 해독작용이 가장 강한 오리의 뇌수를 이용한 산보주사 얘기가 나옵니다. 산보주사 지금 한의학에서 다 써요. 쓰는데 그건 또 뭐냐면 좋은 웅당, 사향, 우황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효과가 납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좋은 거라야 이제 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산선생의 그 가르침대로 의료계에서 다 쓰면서도 출처를 안 밝혀요. 또 이제 그러면서 인산의학은 또 부정하고 그러면서 한의학까지 부정하는 판인데, 그리고 저기 여러분 들어보시나 모르겠는데 이 경락침이라고 있어요. 보통 한의사들이 약침이라고 해서 씁니다. 이 저기 주사기에다가 그 이제 응담사양 이런 거 약을 몇 가지 해서 그래서 주사하면 굉장히 효과가 빠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오리의 뇌수를 증류시켜가지고 그걸 넣어서 써야 이제 안전성이 높아져서 그게 산보주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 이 경락주사라고 하면 경락침이라고 하는 그 침을 발명한 사람은 남상천 선생이에요. 그분은 그걸 발명해서 엄청 환자를 고치다가 한의학계에서 고발해가지고 그 처벌받고는 저 우리나라에서 안 산다고 가버렸어요. 저 남미의 칠레인가 그 나라로 가서 거기서는 대통령급으로 국빈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을 고쳐요. 지금 삼척인가 어디서 그 따님이 이제 뭐 그 의료를 한다라고 듣긴 했는데, 바로 또 미국의 그 막스 거슨 박사가 거선요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뭐 프로시 쓰고 거선요법, 커피 간장 이런 게 다 막스 거슨 박사의 자연요법인데, 그분도 자연의학을 하다가 미국 의료계가 저 인간이 있다가는 우리 의료계 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저걸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피신해가지고요, 냅다 야반도주에서 저 미국 남부에 멕시코 국경 거기에서 다시 환자들이 몰리니까 타운을 잃었어요. 그 거성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 정말 참의료를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한국에서는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전부 하면서 아예 뭐 생매장 시키려고 그러고 못하게 해서 한국에 침 제일 잘 넣는 사람들 대부분 다 캐나다, 미국으로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가 유럽, 스페인 저런 데로 갔고, 그 가서는 그분들, 제가 얼마 전에 한 10년쯤 전에 스페인에 갔는데 그분은 그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분인데, 그 저기 누구 한의사 시험 본다니까 거기 스페인에서 본다니까 자기도 봐서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침 넣는데 한 번 넣을 때마다 5만 원씩 받아요. 그래갖고 돈을 무시무시하게 잘 벌면 이게 나이트클럽하고 비교 다닌다고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그분 형이 또 이제 KBS의 그 어떤 그 저기 뭐야 직책을 맡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일부러 가서 만났는데 그래서 한국에 정말 실력 있는 그 약장을 쓰고 침자를 넣고 병자를 고친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아니고 대부분 침 잘 본 사람들 다 미국 그 LA나 저 캐나다 여기 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 제도가 그들을 양성화하지 못해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어쨌거나 이 참의료는 효능 효과가, 그것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효능 효과가 뒷받침돼야 참의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참의료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것이 참의료인가, 이치에 맞는 것인가, 이치에 맞냐라고 하면 이치 이자, 이치 이자를 우리말로 하면 뭐죠? 이치 이자를 우리말로 한번 풀이를 해보시죠. 이치 이자를 우리말 가장 가까운 게요, 결이란 뜻이에요. 이 결에 따라서, 자 물결 따라서 가면 좀 편하잖아요. 거슬러 가면 자꾸 밀려내고 옵니다. 바람을 뒤에서 오면 사람이 걷기가 편해요. 역풍을 맞으면 그 정치에서 역풍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생마사라는 말로 그 요약이 되죠. 말은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소는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울 때 이 잔잔한 호수에서 헤엄을 치면 말이 잘 치려나요? 소가 잘 치려나요? 말이 훨씬 잘 칩니다. 근육질이잖아요. 힘도 세고 힘도 급하고 헤엄을 말이 훨씬 잘 치는데, 근데 아주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홍수가 그래서 사람이고 집이고 다 떠내려갑니다. 그때 돼지고 뭐고 다 죽습니다. 사람도 다 죽고. 그런데 저 밑에 하류에서
한 3일 뒤에 5일 뒤에 겨울 나오는 거는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생마사라고 해요.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비교도 안 된 그 말이 어떻게 말은 성질이 급하고 또 머리는 좀 모자라니까 물결에 휩쓸리잖아요. 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막 힘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물결을 거스르면서 막 가요. 그런데 또 팔은 밀리잖아요. 그리고 힘 바로 빠지고. 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세게 밀면 몸을 맡깁니다. 그거 둥둥 떠내려가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뭐 굶어서 그냥 힘 빠졌는데도. 그래서 물살이 조금 약해지면 조금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러다 또 세면 힘 빠지면 또 물살에 몸을 맡겨요. 한참 떠내려가요. 우리 수영할 때 여기 배영하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다가 물살이 약해지면서 저 하류에 가서 괜찮은 데 있으면 헤엄쳐서 무트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왜 지난번에 합천에서 또 내려간 소가 밀양에서 무트로 올라온 그 소가 9일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곡성에는 이 물이 그 차가지고 지붕까지 차니까 소들 수십 마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잖아요. 소가 그러니까 소 하다고 하는데 소 밀어나지 않습니다. 소 밀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밀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어디죠? 구례가 지난번에 찬양하면서 저희가 좀 보니까 소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야 이거 홍수가 나면 이게 빨리 도시가 왜 생각했지 하고 그랬는데 그 해 정말 물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물이 났을 적에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소들이 어떤 소가 앞장서고 10수 마리가 그 높은 그 산,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상암이라고 있어요. 사상암이라는 암자 그 위에까지 소가 올라가는데 그 밑에까지 안 되면 찬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들이 그 희한하게 근데 그런 걸 보면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못지않게 잘하는 게 코끼리입니다. 다른 지명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또 대홍수 지진이 나면 쥐들이 다 이동하잖아요. 쥐들이 이동할 때 뱀도 같이 이동하면서 서로 그대로는 안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치에 맞는다라고 하는 바람인데 왜냐하면 물에 물살이 있고 물결이 있잖아요. 물결 따라서 갔으니까 이치에 맞게 했으니까 그래서 순리와 자연입니다. 이치에 맞는 의료해야 되는데 지금 뭐 AI를 인공지능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공화학 조작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 몸에 무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효과가 일시적 효과, 진통 완화 효과지 이 제대로 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치에 맞는 그런 치료법을 선택하는 그러려면 제일 이치에 맞는 게 자연요법입니다. 그리고 인산의학에서 제시한 모든 방법 중에 거의 전부가 자연요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맞는 그런 이렇게 치료법으로 또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냉장고 음식 많이 먹지 말고요. 에어컨 너무 세게 틀지 말고 운동 많이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위도 몸이 좀 방어하도록 해야지 겹겹이 싸가지고 그 뭐 내성이 약해서 이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치에 자연의 이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해도 이치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게 병을 고쳐야지 그 무리한 치료 또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치료는 전부 부작용이 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못 건집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바빠가지고 막 말을 깜깜이 이러다가 오토바이 엔진이라는 말을 깜깜이 많이 했는데 여러분께 어쨌든 그것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동원했습니다. 근데 요는 딱 하나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 인산생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인산생보다 더 훌륭하고 또 참 제가 볼 때는 아버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한테 그 비싼 약 좋은 약 주고 치료를 곧 죽는 사람 살려놓고도 너 왜 치료비 안 내? 이런 얘기 일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미리 그 사람 미안하지 않게 그 치료 때문에 걱정해서 뭐 말 못하고 치료해주고 자네 뭘 말하려고 하는데 자네 지갑에 돈이 없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건강하게 저기 애들 장가양도 보고 이러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뭐 바쁘다고 이렇게 빨리 죽어서 뭐 하겠어. 근데 이러고 그냥 보내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인상 선생이 제시한 그 이론과 처방과 이야기에 따라서 내가 자꾸 실험해보면서 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나도 건강해지고 가족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 120세 이상의 자연시민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